안녕하세요. 헬퍼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가격 창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쉽지 않다는 거 아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평소에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 조금 이제 그 힘들 때 좋은 어떤 뭐랄까요? 버틸 수 있는 힘도 되고요. 또 이제 바이 더 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신감을 사실 줍니다. 이게 조금 너무 힘드시면 뭐 방송도 굳이 이렇게 억지로 보실 필요 없고 업비트도 뭐 잠깐 이제 좀 멀리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우리나라 자산운용사 한화 자산운용사에서 솔라나 재단과 MOU를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공공기관이나 뭐 대기업에서도 이제 MOU 체결 많이 합니다. 기업 간에 이제 사진도 찍고 많이 이제 언론화, 기사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MOU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냥 어르신들 사진 찍는 목적, 기사화해서 우리 이런 것도 합니다라고 보여주는 MOU도 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첫 단계에서 MOU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화자산운용사는 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라나에 대한 교육, 솔라나 ETF 출시 협업, 뭐 비트코인 ETF도 없는데 무슨 솔라나 ETF입니까? 솔라나에 적합한 커스터디 솔루션 가이드 발간, 포기 작업을 지금 시작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사인데요. 한화자산운용사에서는 보니까 20년도, 21년도 뭐 요때부터 우리나라 뭐 회사에서는 최초로 디지털 자산팀을 운영을 했다더라. 그러면서 뭐 디지털 에셋 팀이 나왔다라고 하죠. 뭐 여기 부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MOU를 체결을 했고 솔라나 생태계를 활용한 디지털 인컴 비즈니스. 디지털 인컴은 이제 그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것은 솔라나 스테이킹도 염두에 두고 있다. 지금 단순하게 뭐 솔라나 ETF를 팔겠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보기보다는 디지털 인컴, 그러니까 우리 뭐 배당주, 뭐 배당, 뭐 부동산으로 치면 월세, 이렇듯이 디지털 월세를 받는 비즈니스를 지금 다각화해보고 싶은 거예요. 완전 선제 조치라 보여지고요.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자산 토큰화와 스테이킹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한화 자산운용은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나 우리나라 이제 나중에 업비트처럼 슈퍼앱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을 토큰화해서 팔 때 내가 앞장서고 싶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쓸 퍼블릭 체인 중에 솔라나가 좋은 것 같은데 가성비로 보나 뭘로 보나 솔라나가 굉장히 빠르고 저렴하거든요. 아마 이쪽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패션 그룹, 뭐 형지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더리움 레이어 2, 아비트럼 재단과 스테이블 코인 기반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구축. 여기도 MOU를 체결을 했죠. 그러니까 기존 국내 해외 이제 뭐 거래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통망 여러 거래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도입해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결제 수수료를 낮추겠다.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 괄호 열고 닫고 퍼블릭 체인을 안 쓰면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뭐 이제 그 계좌이체들 많이 하죠. 결제도 하고 돈이 왔다 갔다 전 세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사실은 모두 이들 기업들은 반강제로 은행망을 써야만 했고요. 이제 개인 결제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망을 쓰셔야만 했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뭐 괄호 열고 닫고 스위프트 망입니다. 근데 요 망을 이제 퍼블릭 체인이라고 아예 망 자체를 뜯어서 그냥 받고 끼워버리는 거거든요. AI 파괴적인 혁명 맞습니다. 근데요, 스테이블 코인과 퍼블릭 체인은 그에 못지않은 이 이코노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파괴적인 혁명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결제만 써도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며칠 기다렸다가 그 깜깜이잖아요. 이게 지금 어느 은행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택배 배송하면 여기에 와 있구나, 창고에 와 있구나. 이게 이제 스위프트만 그런 게 전혀 이제 안 돼 있는 거고 뭐 수수료도 어마어마하게 비쌌지 않습니까?
늦게 쓰면 늦을수록 경쟁에서 도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스테이블 코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바이낸스의 설립자 자오장펑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뭐 여기에 내용은 뭐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이 행사의 특성상 초청을 미리 받은 사람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글로벌 어젠다, 주제에 부합하는 인물과 세션, 그러니까 이제 컨퍼런스 내용 위주로만 선별을 엄격하게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지금 여기에 참석한 크립토 관련된 기업, 리플, 빵형, 서클, 제레미 얼레의 CEO 있죠. 코인베이스, 뭐 암스트롱 본인이 뭐 거의 뭐 주최하는 격으로 뭐 이제 발언권이 높습니다. 바이낸스 창펑차오도 여기에 참석을 했고요. 데이비드 sak스라고 하는 그 AI 크립토 자도 블랙락 뭐 이제 다 같은 배를 탔다라고 보여져요. 이들이 모두 다보스 포럼에 발을 담갔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주제가 있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현재 어디쯤 와 있나? 이게 지금 컨퍼런스 다보스 포럼 주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토큰화는 미래가 맞나? 이런 내용을 주로 언급을 했습니다. 블락락이 찍으면 이거는 시간 문제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얘기 드립니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 법인은 코인에 지금 투자할 수 있습니까? 관련해서 확정한 바가 없다. 뭔가 이제 기준이, 그러니까 입법 전에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뭔가 이제 화두가 던져져야 되는데 아직도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인, 기관에서는 코인에 대해서 아직 투자할 수 있는 뭐 정당한 루트가 아직까지는 없다라 보여집니다. 뭐 여러 가지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 근데 이제 부동산 코인, 주식 대 부동산 코인 가장 큰 차이점 딱 하나만 꼽아라 하면요. 사실 주식은 역사가 뭐 수백 년, 뭐 100년, 200년 됐잖아요.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한국 주식 그 국장 기준으로 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있을 거고 개인 투자자가 있어요.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코인과 같은 경우는 기관이 제가 뭐 없다고는 안 하겠지만 기관의 비중이 미미합니다. 대부분 개인들 위주로 투자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이걸 넓혀봐도요. 아직 코인 시장은 기관의 95%, 조금 더 가면 98%가 아직 발도 안 담근 거예요. 지금 뭐 스트래터지다, 뭐 메타플래닛, 뭐 비트마인은 거의 뭐 1% 내외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바람잡이라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핵 중앙화를 위해서 코인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 뿌려놓은 약간 씨앗과 같은 존재지 대중화가 됐다라고 하시면 아주 큰 어폐가 있습니다. 왜 그럼 아직 기관 투자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드무냐? 하나하나가 이제 언론이 되니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직은 뭐 이제 시작을 한 건 맞아요. 특히 이제 미국과 같은 데서 이제 각 세계적으로 시작은 했지만 아직도 입법이 딜레이가 되고 규제가 미비하고 인프라망에 깔려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만 맨날 토큰화지 ETF 토큰화 입법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좀 너무 기다리는 게 참 힘들죠. 아직도 이 모양이냐? 뭐 다른 자산 투자하시면 되겠죠. 제가 이제 뭐 예전부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코인이라고 하는 게 다 업사이드만 보고 들어오시고 다 잘 될 때 기준 그 환상이 머릿속에 2017년, 2021년, 2024년 11월, 2024년 3월 달에 그 찌릿찌릿했던 게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중독처럼 못 끊는다라는 생각도 실은 들어요. 근데 안 맞는 분들이 너무 제가 보니까 많더라. 5년 전 코인 한방 됐죠. 2017년 그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이게 난이도가 기관들이 그래도 이제 미국의 주요 기관들이 이미 들어왔어요. 뭐 선물도 있고 옵션도 있고 파생 상품 지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막 쟁여놓고 있잖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한 방을 쫓으면 제가 볼 때 그냥 일반인 기준 제가 볼 때 거의 힘들 겁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즈랩스
여기 이제 바이낸스 랩스입니다. 투자는 이제 바이낸스 쪽의 회사가 약간 분사를 했어요. 이지랩스에서 비트고는 이제 그 코인을 수탁해주는 그런 어떤 업체고요. 얼마 전에 IPO를 뉴욕에서 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어쨌든 그 공모가 대비 한 25% 주가가 올랐었다.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그 레저라고 하는 지갑 업체 있습니다. 하드웨어 그 지갑. 이 기업도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기업 가치가 40억 달러면 거의 한 5조 이상이 넘어갑니다. 지금 올해 이제 IPO 계획을 이미 밝힌 회사들, 대표적인 회사가 크라켄이 있고요. 그레이스케일, 이거 다 대여드립니다. 컨센시스, 이더리움 주식 회사입니다. 이건 빗컵이라고 태국에서 제일 큰, 그러니까 태국으로 치면 우리나라 업비트 같은 거래소입니다. 여기도 지금 상장한다라고 계획을 밝혔고, 서틱, 여기 이제 그 인프라 쪽이고요. 빗썸, 우리나라 빗썸도 지금 IPO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실 IPO를 언제 하냐의 문제지 결국 많은 기업들이 쏟아질 거예요. 근데 코인이 쉽게 말하면 가격이 막 이렇게 거품 꼈을 때 IPO를 하는 것과 지금 그냥 IPO를 하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뭐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보니까 좀 나뉘어요. IPO를 사실 하는 이유를 그들 입장에 생각을 하시면 항상 이해가 빠르거든요. IPO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어디에 이 돈을 쓰려고 하는 거죠. 뭐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영업도 할 수도 있고 사람 뽑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창업자들이 임원진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IPO에서 주식 팔고 이제 수조 원을 벌고 이제 엑시트하는 수단으로 물론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IPO 뭐 작년에 IPO를 했다 이런 자금을 조달을 해서 기업을 인수를 하는 거죠. 사람들 뽑고 마케팅하고 뭐 해외 각종 뭐 규제 기관 라이센스 따고 요런 거 하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지금 IPO를 하면 거품 꼈을 때 막 비트코인 저 20만 달러, 30만 달러에 대비했을 때 자본금이 규모가 좀 줄어들겠죠. 하지만 선제적으로 지금 가격들 재미없죠. 사람들 그렇게까지 주목 안 합니다. 이럴 때 선제적으로 그냥 다 한마디로 깃발 꽂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서부 개척지대 가서 저렴할 때, 조용할 때 마케팅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장단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금 여유가 있다면 IPO는 뒤로 미룰수록 좋겠죠. 누구처럼? 리플처럼. 크라켄도 아마 이제 뭐 자금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뭐 부족한 뭐 그런 기업 같지는 않거든요. 크립토 기업에서 IPO를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규제, 입법, 인프라 구축되기 전에 해야만 합니다. 선 반영을 그러니까 먼저 움직여야 돼요. 왜? 이거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 하면 이미 서부 개척지대 누가 다 깃발 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 기업에게 기회가 갈 것이냐? 저는 많이 사라질 거라 봅니다. 기업들은 이것을 철석같이 믿고 그냥 먼저 달리고 있는 격입니다. 투자의 핵심 노실은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플러스 그리고 엔드입니다. 우량한 자산을 남들은 다 그거 똑같은 돌이나 지금 뭐 금이나 다 그냥 섞여 있는데 옥석을 지금 같을 때 구분해서 계속적으로 물을 주고 있다면 이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바이낸스 얘기가 자주 나오네요. 바이낸스에서 USD1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죠. 보유자 대상에서 무려 4천만 달러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 에어드롭 캠페인을 진행을 합니다. 4천만 달러면 이게 뭐 500억이 훌쩍 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낸스의 CG를 사면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트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 협상을 하죠. CG를 봐줬으면 그리고 이제 서로 왔다 갔다가 해야겠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USD1 스테이블 코인 이거 그 에릭 트럼프가 이끄는 회사의 토큰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바이낸스에 상장을 해주는 거예요. 바이낸스는 지금 거래량 기준 압도적인 세계 1위 거래소거든요. 여기에 상장이 됐고 지금 에어드롭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홍보 마케팅 효과가 탁월합니다. 사실은 이거 대놓고 그냥 도와주는 격이에요. 여기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정치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그냥 차갑게 그냥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시면 돼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을 더 우선시할까요? 사익을 더 우선시할까요? 만약에 국익을 더 우선시하고요.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서 이해상충 논란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 실제로 핵을 주고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코인 투자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안 맞으실 수 있어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크립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의 대량 채택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맨날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해는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크립토 자산의 대량 채택은 트럼프 대통령 킹메이커들이 계획을 짜놓습니다. 이 대통령을 앉혀놓으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들의 빅픽처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가 뭐다? 그게 자산 토큰하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해되시죠? 트럼프 대통령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JP 모건을 상대로 50억 달러 이건 뭐 이제 6조 7조 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1년도에 JP 모건이 트럼프 이제 은행 계좌를 정치적인 이유로 디뱅킹 시켰다. 이것은 정치 한마디로 보복이라는 거예요. 정치 보복이다.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트럼프 일가가 정치적인 뭐 이런 보복을 받았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왜냐하면 에릭 트럼프도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그때 얘기를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얘기하는 게 이게 실제로 원한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JP 모건 이제 연준 위주의 경제 정책 과거에 수십 년간 했잖아요. 반코인 그 기존을 이제는 친코인 인사들 그런데 대통령을 누구를 뽑으면 좋을까요? 그 적임자가 트럼프로 하면 이게 아무래도 원한이 쌓여 있잖아요. JP 모건 지금도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거 아시죠? 다보스 포럼에서 서로 진짜 머리채 잡고 싸웁니다. 뭐 같은 나라 정치 수장과 JP 모건이 사실 그 20세기 초반부터 굉장한 영향력 지금도 있어요. 아무도 이 제이미 다이먼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권력자들끼리 티키타카가 지금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코인, 킹메이커. 하지만 이쪽은 이제 뭐 코인베이스, 뭐 리플, 또 블랙락 등등등 있죠. 페이팔 마피아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활용을 해서 이번 기회에 본인의 뜻을 이루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JP 모건 뭐 니들이 뭐 항상 강했으니까 이번에도 니들한테 뭐 지면 어쩌겠어. 이렇게 양보를 할까요? 이번에 본인의 뜻을 이루겠죠. 우리나라 뭐 그러니까 고대부터 중세 지금까지 정권이 바뀌면 아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존의 그 세력들을 다 용인을 합니까? 아니면 완벽하게 숙청을 하던가요? 정치 보복은 사실 역사적으로 동서고금 똑같잖아요. 본인에게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이번이 하늘이 준 기회다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라고요. 그래서 CBDC를 금지시킬 것이 트럼프 대통령 공약 첫 번째 게리 겐슬러 내 취임하는 날 자를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을 것입니다. 비트코인 투더 문을 외쳤잖아요.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 킹메이커들의 계획이 뭐다? 코인 천하를 만드는 거예요. 코인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제 디지털 화폐, 디지털 경제, 디지털 자산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니어스법, 시장 구조법입니다. 하지만 뭐 티키타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JP 모건도 만만치는 않다. 미국의 SEC와 CFTC 뭐 이전에는 서로 밥그릇 싸움 엄청나게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의 밥그릇 싸움은 끝났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게 정말 뭐 이제 재밌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나스닥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에 대한 옵션, 포지션 제한을 없앴습니다. 쉽게 도박의 판돈 한도를 없앴어요. 크게 걸어도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기관 투자자들이 오면 무조건 옵션은 무조건 필수예요. 이건 해지할 때 무조건 쓰는 거거든요. 코인 쪽으로 돈 들어오는 한도 자체를 없앴다고요. 가격 상승을 하는 거 외에 모든 것은 제가 보니까 그냥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티키타카가 있어요. 있죠. 그리고 이건 좀
뭐 이전에 제가 전 세종대학교 교수 뭐 홍익기 교수님 책들 뭐 유대인 관련된 거 많아요. 금융 엘리트들은 역사적으로 개인 우리 같은 일반인을 실은 뭐 철저히 이용했고요. 유린했다라는 표현을 제가 씁니다. 평생 고객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 401k 퇴직연금, S&P 500 지수들, 각종 파생 상품들, ETF 상품들, 뭐 선물이다, 옵션이다. 평생 파는 거예요. 그쵸? 그냥 우리가 그냥 부자가 딱 돼가지고, 우리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할까요? 평생 우리를 빚에 소용돌이에 집어 넣어놓고, 우리 퇴직연금 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 무조건 나쁘다기보다 평생 그들의 전략이 있다고요.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코인도 저 도구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왜 그들은 코인을 없애는 대신에 활용하려고 했을까요?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어차피 없애려고 했는데 없앨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가? 아까 얘기 드렸던 JP 모건의 수장이, 종필이 형이 그걸 깨달았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된 바에는 핵중앙화, 그러니까 탈중앙화가 아니고 이거 내가 그냥 싹 다 삼켜야겠다. 그 핵중앙화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점하고 뭐 컨센서스 지분 가져가고 뭐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담보로 받아가지고 이걸로 장사하겠다는 거죠. 평생 고객화를 또 시키는 거예요. 도구가 요리로 치면 음식, 원재료 하나, 코인이 하나가 추가됐을 뿐입니다. 이 작업이 뭐다? 이게 ETF 승인, 이제 ETF 홍수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터져 나오겠죠. 선물이다, 옵션이다, 온갖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파생 상품 섞어서 팔고 분야별로 팔고 ETF로 팔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입법을 하고 규제를 만들고 인프라 구축, 이게 다 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안 좋게 얘기를 드렸을까요? 그들은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만 떠들 겁니다. 블랙락이 혹시 토큰화는 최악이다, 이래서 안 좋다, 스테이블 코인은 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혹시 떠든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을걸요? 제가 얘기 드릴까요? 자산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 계속 이게 이제 점점 커지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뭐 일본은행, 뭐 브라질, 저기 뭐 동남아시아 각국 중앙은행들의 화폐 주권은 사실 무너져요. 이게 좋냐 나쁘냐를 따져보면 미국 입장에선 좋을 수 있죠. 나머지들은 이게 중앙은행 그 뭐합니까? 사람들 다 그냥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달러로 서로 은행만 피해가지고 규제도 안 먹히는 거예요. 화폐 정책도 안 먹히는 거죠. 그리고 자산 토큰화를 하는 순간 슈퍼앱, 얘네들은 황소 개구리요. 그냥 얘가 다 집어삼킵니다. 그러면 기존에 중개자들이 많잖아요. 부동산도 중개업소가 있는데 부동산도 나중에 토큰화해서 다 저기 뭐 증권사 앱에서 써버리면 뭐 업비트에서 왔다 갔다 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거는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효용이 되고 혜택이 되는 그런 내용만 주구장창 얘기를 할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냐? 아니라고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뭐 지금 투자 방송이니까 유일한 길, 제가 볼 때 거의 유일한 길은 언론에서 말하는 대로, 남들이 말하는 대로 우르르르르 달려가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것을 반대로 갈 수 있는 정말 그 심도 높은 깡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될까요? 미국의 재무장관 트럼프와 시진핑이 올해 4번 정도 만날 수 있다. 4번? 뭐 생각보다 많이 만나죠. 뭐 4월부터 저 연말까지 뭐 모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코인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결국 좋을 거라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만날 때 중간중간에 숱한 협박, 겁박, 회유, 화해, 협박, 회유, 화해가 몇 번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겁니다. 정상 간에 만나는데 얼굴 불 켜면서 이렇게 뭐 악수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을 텐데 중간에 미국과 중국 뭐 AI, 크립토 계속 전쟁을 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그린란드 지금 약간 타코 배를 좀 일찍 했죠. 그러니까 긴장이 완화가 됐는데 미국에서 그린란드 순순히 놔줄까요? 아니에요. 아닐 겁니다.
미국이 러시아 중국과 거의 뭐 미사일 뭐 핵전쟁 치르겠습니까? 제가 볼 땐 당분간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오히려 삼국지 같아요. 옛날 뭐 위초고 해가지고 땅 이렇게 찍찍. 근데 역사적으로 삼국지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과거에 보시면 저 어딥니까 뭐 항해 시대 때 스페인이다 포르투갈 저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아프리카 뭐 자기들끼리 땅 따먹기 했던 기억 나십니까? 저기 뭐 중남미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이 땅은 네가 먹고 이 땅은 내가 먹을게. 제가 볼 땐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가 그런 느낌이에요. 서로 내가 야 여기 아메리카 지역은 니들 손 건들지 마. 베네수엘라 봤지. 중국은 그럼 어디야 할까요? 대만이겠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정치 경제적 변수를 예측을 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누가 해요? 이걸 누가 합니까? 언제 그 내부자들도 이거는 그 모르는 정보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는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투자에 있어서 인생의 큰 기회는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나오겠죠. 그럴 때 나오지 않을까요? 그때 특히 이제 우리 저 러시아랑 저 어딥니까? 저기 저 떨어져 있는 저 아메리카 대륙이 아니고 바로 이쪽에서 전쟁 나면 우리나라 핵심 기업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이때 버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요럴 때 쟁여놓으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뭐 이래서 안 되고 나중엔 또 저래서 안 되고 싸게 사서 비싸게 사야 되는데 재밌습니다. 쌀 때 좀 사면 좋겠습니다 하면 욕하시고 비쌀 때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욕을 합니다. 이건 뭐 본인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뭐 나쁘지 않다 그 레인지를 얘기 드리는 거지 뭐 정확한 타이밍 저도 모릅니다. 일부 숙련된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대중들의 뭐 조롱도 롱이다 그렇듯이 이런 반응을 인간 지표로서 잘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뭐 이 얘기는 뭐 제 동생도 오후반 제 동생도 얘기를 드렸지만 좌우장풍이 암호화폐를 지금 사면 몇 년 안에 은퇴가 가능하다. 사실은 그 메시지라고 하는 건요. 그 메시지 자체보다 저는 화자가 더 중요하다 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좌우장펑의 지금 현재 추정 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이게 120조, 13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뭐 비트코인 주로 이제 BNB를 많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나서 73조 원밖에 없습니다. 73조 원 밖에라는 표현이 그렇죠. 좌우장펑이 이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들어야 돼요. 73조를 들고 있는 분입니다. AI는 당신을 실직자로 만들지만 코인은 당신을 직업이 필요 없게 할 것이다. 이게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하지만 잘해야겠죠. 이 짧은 문장 안에 저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바이하고 hold now. 지금 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쟁여만 놔라. retire in a few years. 그냥 몇 년 후면 당신 은퇴할 것 같은데 뭐 이미 몇 명도 있겠지만 이분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뭐 사기꾼이다, 뭐 이 사람 먹튀다, 뭐 옛날 전과자다 이러면 글쎄요, 뭐 그것도 본인의 자유인데 이 사람의 메시지가 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대부분 핫머니만 원해요. 한 방이죠. 한 방을 원하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retire in a few years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몇 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 보십시오. 사서 존버 할 수 있죠. 누구든지 이거 몇 번 합니다. 했었잖아요. 2017년에 하신 분 있고 2021년에 하신 분 있고 작년부터 지금 하신 분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세요. 조건을 제가 추가합니다. 우량 자산을 사셔서 존버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러면 저는 몇 년 후에 은퇴가 가능하다 봐요. 몇 년 후인지는 본인의 시드 머니와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2026년이 시작이 됐다 보니 뭐 헬스장이다 뭔가 새해에 뭔가 하겠다. 뭐 제가 뭐 헬스장을 다니지는 않지만 헬스장에 뭐 북적북적할 거 아닙니까? 뭐 헬스장만 그러겠습니까? 뭐 뭘 해보겠다, 뭐 필라테스를 해보겠다, 뭘 배워보겠다. 근데 몇 주 지나면 좀 조용해진다라고 합니다. 어쩌다 우리가 한 일주일, 뭐 며칠, 뭐 2주일 해볼 순 있죠. 근데요, 전 오히려 잘 못해도 된다라고 봐요. 잘 못해도 꾸준히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다이어트 뭐 이런 거 드시고 이거 꾸준히 나오셔서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한다. 이러면 다이어트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합니까? 이러면 성공하겠죠. 근데 어쩌다가 그냥 한 달 바짝 가가지고 여기 그냥 뭐 6개월 선결제하고 안 나가면 그 돈도 아깝고 실패하겠죠. 저는 투자나 다이어트나 성공의 비결이 실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이어트 살 어떻게 빼는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투자도 똑같아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조금씩은 할 수 있죠. 끝까지 실천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끝까지 뭐 지금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리고 지금 많이 조회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 남아 계신 분들 중에 저는 분명히 하드코어 분들이 있으시다고 봐요. 끝까지 해보시고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여기까지 오신 자체가 전 대단하다고 보고요. 이왕 하신 거 조금 더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